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언어,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한국 사람들 정말 호칭에 민감하죠?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면서 언어와 관련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저 멀리서 공대 교수님 한 분이 막 뛰어오시면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한 외국인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당신이 너의 높임말 아닌가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죠. 당신 이거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왠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잘못됐는지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라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죠.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자마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싸움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싸움이 될까요? 한 음절, 그러니까 한 글자, 혹은 두 음절, 두 글자면 족합니다. 바로 너 아니면 당신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본 사람을 당신? 이러면 바로 싸우죠. 너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운전할 때. 한 운전기사가 갑자기 위험하게 한 사람이 끼어들기를 한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고 당신 그렇게 운전을 위험하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거를 듣고 있던 상대편 운전자는 뭐라고?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완전히 싸움의 국면이 바뀝니다. 논점은 사라지고 난폭운전의 가해자는 이제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신 모두 다 안 되는 당신일까요? 되는 당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에 당신이 나오는데 누구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광고에는 이런 것도 있죠.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렇게요. 여기에다 당신이 쓰였는데 누구도 이 당신이 불쾌하다, 나랑 싸우자는 거냐, 나를 우습게 보냐, 이렇지 않습니다. 같은 당신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죠. 자, 그러면 안 되는 당신, 즉 싸움을 부르는 당신과 되는 당신, 그러니까 존중의 당신, 어떻게 다를까요? 안 되는 당신은 특정한 사람, 내 앞에서 지금 나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특정한 대화 상대자를 지칭할 때, 그럴 때는 안 되는 당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전자에게 당신? 이러면 안 되는 당신을 말했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되는 당신을 볼까요? 존중의 당신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당신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이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되는 당신이 있을까요? 너라고 부르면 왜 불쾌해야 할까요? 이것은 한국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공손한 장면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2인칭 대명사의 어떤 사용을 통해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4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손성에 따라서 2인칭 대명사가 구별이 없는 언어입니다. 207개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했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언어가 무려 136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영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 you를 쓸 수가 있습니다. you,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나요. 아버지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냥 2인칭 대명사 you를 쓰면 됩니다. 이런 언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일까요? 공손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불어입니다. 불어에는 뚜가 있고 부가 있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존중의 대상, 좀 공손성을 표현해야 되는 대상에게는 부를 씁니다. 이런 언어가 207개의 언어 중에서 49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공손성에 따라서 세 가지 이상으로 구분되는 2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언어는 207개 언어 중에서 1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형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드문 유형의 언어가 있습니다. 공손성의 이유 때문에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기피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207개 언어 중에서 7개 유형, 아주 적은 유형에 속하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너라고 부를 수 없는 언어인 거죠. 이제 제 답을 눈치채셨죠? 당신은 너의 높임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공손성의 이유로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손성을 드러내야 되는 상대에게 너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높임말이라도 당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학생이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당신은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대 교수님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는 답변할 수 있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어에 호칭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을 하려면 우리는 대화 상대자를 불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 경우에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대화 상대자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도 공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너를 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못 부르고 2인칭 대명사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부른말, 즉 호칭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칭어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실 이 호칭어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호칭어를 확대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묻지 않고 나이부터 물은 거 기억나시죠? 왜 나이를 물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호칭어랑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족관계 호칭어를 확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의 성별과 연령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의 성별을 알고 연령을 안다면 같은 세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인데 연령이 어떻다, 이걸 안다면 상대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동기간 호칭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3살이 많은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러면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족 호칭 중에서 동기간 호칭을 확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윗세대, 그러니까 나보다 10살, 20살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 동기간 호칭이 아니라 상대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친족 호칭 중에서 아버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세대에게는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어떨까요? 성인이 되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더 이상 친족 관계를 호칭을 확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친족 관계 호칭을 확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직업이나 직함, 직위나 직책 등이 호칭어로 사용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교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명함에는 우리가 어떤 호칭어를 써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진 호칭어는 있어야 할 것은 별로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있는데 쓰기가 곤란한 것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칭어 메뉴는 과거의 산물로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는데 호칭어의 메뉴는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호칭어는 매우 무서운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를 또 통해서 상대가 나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칭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당신 이렇게 누군가가 뜬금없이 나를 부른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 공손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너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불렀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다면 호칭어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3월과 5월에 아줌마라는 호칭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좀 크게 음악을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30대 여성에게 앉아있던 한 중년의 여성이 아줌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자신이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로 불렀다고 화가 나서 칼부림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줌마라는 호칭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원인들의 부적절한 호칭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그런데요. 민원인들이 와서 아가씨, 언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앞에 누구누구 주무관 이렇게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씨 이것 좀 해줘. 언니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원주에 있던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 민원인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메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회적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호칭의 메뉴는 매우 지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전통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관계를 맺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함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 호칭어 중에서 그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호칭어를 써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적절하죠. 그 사람은 그냥 모든 속성을 다 지우고 연령과 성별로만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령과 성별로만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남자면 사장님, 여자면 사모님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사장님 왜 따로 부르지? 그리고 난 사장이 아닌데 왜 사장이라고 부를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은 이제는 많이 쓰이지 않죠. 최근에는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호칭 중에서
가장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모르는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을 존중하는 호칭어 고민하게 될 거고 점점 정착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아줌마, 아저씨, 어머님, 아버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연령이나 성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로 표현될 수 있는 호칭어.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열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